자, 원과 부채꼴 풀어볼게요. 원과 부채꼴은 원에 대한 내용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배웠죠, 그쵸? 그 원과 원에 대한 내용하고 이 비례식에 대한 내용, 두 내용을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용어 같은 경우는 잘 읽어가지고 새로운 용어는 잘 익혀야 되고.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오른쪽 그림의 원 O 위에 다음을 나타내시오. AB인데 위에 곡선으로 되어 있죠. 곡선. 호 AB라고 읽는 거예요. 호 AB 이렇게 읽어요. 호 AB 이렇게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선분이죠. 그렇죠? 선분 AD죠. 선분 AD니까 A에서 D로 똑바로 선분을 긋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OB, OC. OB, OC는 선분이에요. 그렇죠? O에서 B로 OB, OC. 그리고 BC. BC는 위에 호죠. 그쵸? 이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요게 이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부채 모양이라서. 그래서 부채꼴 모양을 한번 나타내라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4번에 CD와 호 CD. 마찬가지로 선분 CD는 이렇게 그냥 바로 C와 D를 연결하면 되고, 호 CD는 원에 해당하는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원 O에 대해서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호 AB에 대한 중심각. 그러니까 요 기호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 호 AB에 대한 중심각. 여기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각 AOB 아니면 BOA 이렇게 해도 되고, 각 AOB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호 AC에 대한 A부터 C까지예요. 이거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AOC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각 AOC 이렇게 되죠. 각 BOC에 대한 BOC에 대한 호. BOC면 요 각 BOC에 대한 B에서 O로 가서 C로 가는 요 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을 연결하면 안 돼요. 이런 용어 할 때 이쪽을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BOC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각을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호는 호 BC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호 BC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3번 오른쪽 그림 같은 원에서 다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시오. 자,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서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을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원에서 다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시오. 중심각 하면은 중심각 A. 중심각 A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라는 게 여기서 나타내는 걸 보면 여기 넓이를 A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빗금친 부분. 이 색깔 있는 부분이 그 부채꼴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A를 읽을 때 부채꼴 A라고 읽어야 되죠. 그렇죠? 부채꼴 A. 자, 요 B는 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에서. 그러니까 B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C는 요 중심각인데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그렇죠? C는 중심각. D는 이렇게 똑바로 된 거는 현이라고 하죠. 현. E는 여기 넓이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 모양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 쏘는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 F는 요 호를 얘기하는 거죠. 호에만 다 표시가 되겠죠. 호. 또 용어를 잘 알려고 문제를 낸 겁니다. 4번 다음 그림은 원 O에 대해서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시오. 원 안에서는 다 비례한다 그랬죠. 그쵸? 3개. 원에 대한 넓이하고 각도
그리고 호의 길이, 이게 다 비례한다 그랬죠. 넓이 각도, 호의 길이. 그래서 이 호의 길이 대 이 호의 길이는 얘 대 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x 대 6이라고 했으니까 x는 요 120도의 호의 길이고 6은 30도의 호의 길이니까 요걸 비례식을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풀면 느려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반드시 120도하고 30도는 b니까 약분을 해야 되죠. 그쵸? b는 반드시 약분해라. 그럼 30으로 약분하면 3, 42, 4대 1의 b인 거죠. 4대 1이기 때문에 1이 6이니까 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4, 24. 그래서 답이 24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야 돼요. b는 반드시 약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푼다면은 내항 외항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쵸? x에 연결되는 게 무조건 나누기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럼 x는 다 곱하고 x에 연결된 것만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약분돼서 4가 돼서 2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너무 느려요. 자, 20, 100이죠. 그쵸? 그럼 5대1이죠. 5대1. 5대1이 보이죠? 5대1이니까, 자, 5인 게, 여기, 넓이가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5 곱하기 몇이 15예요? 5, 3, 15죠? x는 3인 거예요. 답은 3으로 바로 나오죠. 그쵸? b는 전항과 후항 하는 법이 있죠. 그쵸? 전항법, 후항법. 20대 100이면 1대 5기 때문에 저희가 x고 여기가 15니까 5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여기도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전항 후항법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1일 때 5일 때 15였으면 5 곱하기 3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원 5에 부채꼴이면서 활꼴이 되는 거는 중심을 지나는 지름밖에 없어요. 지름은 모양이 활꼴의 모양이 되죠. 그쵸? 그러면서 부채꼴이 되죠. 그쵸? 그래서 활꼴과 부채꼴이 되면서 가장 큰 거. 그쵸? 그래서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 180도죠. 그쵸? 180도가 됩니다. 자, 확인 1번. 전항후항법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120도 대 30도면은 3, 40이니까 4대 1인 거예요. 4대 1이니까 4일 때 8이에요. 그럼 곱하기 2 했죠. 그러면 x는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이번에는 여기 이쪽을 다 줬죠. 그쵸? 호의 길이가 똑같이 비례하죠. 그쵸? 지금 하나의 원 안에서는 다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지 않는 거는 딱 하나. 현은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자, 4대 6이니까 2대 3으로 생각할 수 있죠. b는 반드시 약분하고. 그러면 2 곱하기 몇 하면 60대요? 곱하기 30 하면 되죠. 그쵸?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30을 해야죠. 그쵸? 그러면 90이 됩니다. 답은. 확인 2번. 오른쪽 그림의 반원에서 AC가 BC의 3배예요. 그쵸? AC가 BC의 3배면 1대 3의 비율이죠. 근데 한 바퀴가, 이거 반바퀴죠. 반바퀴가 180도죠. 그쵸? 그래서 4등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180도를 4등분을 하면 4, 16, 4, 50, 45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죠. 그쵸? 답은 45도가 됩니다. 확인 3번. 자, 문제대로 여기 표현을 다 했어요. AB, 호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AB의 길이. 자, 요게 평행하다는 표시예요. 두 개가. 평행하면은 보통 평행하다는 이 표시를 주면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은 억각으로 같죠. 그쵸? 억각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40도면 여기도 40도인 거죠. 그쵸? 이런 거 모르면 잘라가지고 이 180도 돌리면 똑같은 가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40. 그리고 원안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원안에서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기억하시고,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다 반지름이죠. 그쵸? 다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원안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40이고
180이 되니까 여기는 100인 거죠, 각도. 그쵸? 그러면 40도 대 100도의 비율을 생각하면 되겠죠. 40도 대 100도의 비율하면 약분하면 공 하나 없애고 2는 4, 2, 50. 2대 5의 비율인 거예요. 2대 5의 비율. 2대 5의 우리가 100이니까 2대 5의 비율인 거예요. 2일 때 6이에요. 그럼 곱하기 3 한 거죠. 그쵸? 5일 때는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쵸? 답은 15cm 이렇게 되겠죠. 자,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비례한다 그랬죠. 그쵸? 자, 108도 대 36도의 비율이에요. 그쵸? 108도 대 36도의 비율. 그럼 이거를 또 약분하면 6으로 하면 6일은 6, 68에 48, 66에 36. 또 6으로 6, 38, 6은 3대 1의 비율이에요. 3대 1의 비율. 1이 6이니까 3은 6, 3, 18. 3배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8입니다. 자, 얘는 넓이를 8하고 31을 줬죠. 그럼 이 비율로 하면 되죠. 8대 32면 4, 8에 32니까 8, 1은 8, 4, 8, 32. 1대 4의 비율이죠. 1대 4의 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0도, 1일 때 30도니까 여기는 4배니까 4, 32, 120도가 되죠. 답은 120도입니다. 물론 여기 각도가 있으니까 여기 120을 빼주는 게 정확한 거죠. 그쵸? 다음 자, 이거는 현이에요. 현 AOB의 각 AOB의 크기 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근데 현은 뭐라 그랬어요? 현은 비례는 안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하나하나가 똑같은 거에서는 현은 정확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데 여기 직각 표시가 있죠. 90도니까 하나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답은 얘도 45도가 됩니다. 자, 확인 6번.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AOB가 60도고 COD가 30도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B와 CD가 지금 똑바른 거죠.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죠. 똑같을 때만 괜찮은데 이건 똑같지도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은 OB하고 AB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60도니까 어떻게 돼요? 60도면 그 원 안에서는 그 2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120도가 나눠줘야 되니까 OAB는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OB하고 AB랑은 같다. 맞네요. 그쵸? 1번이 선생님이 잘못 본 것 같은데 AB하고 OC의 길이, AB하고 OC의 길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OC도 반지름이죠. 그쵸? 얘도 반지름이니까 다 같네요. 그쵸? 그럼 1번도 맞는 거네요. 쏘리. 3번 호 AB. 자, 얘가 정삼각형인 거는 이제 알았어요. 호 AB하고 호 CD는 호는 비례하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쵸? 4번은 지금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당연히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각도가 2배죠. 각도가 2배면 얘를 정 가운데 하면 양쪽이 30, 30 나눠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 하나의 길이는 여기 길이고 이렇게 2개의 길이가 되죠. 그쵸? 근데 그냥 AB를 이렇게 선분 AB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의 2배가 훨씬 크죠. 그쵸? 즉 AB의 길이보다 CD의 길이의 2배가 그게 곧 요 2개죠. 그쵸? 요 2개 이렇게 2개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모양이니까 위로 비스듬하게 올라갔으니까 훨씬 더 긴 거죠. 그쵸? 얘를 피면은 이쪽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거가 현에 대한 부분을 틀린 거가 거진 90% 이상 나와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자, 각
OAB. 각 OAB는 아까 60도 나왔죠. 정삼각형이니까. 그쵸? 60도니까 COD 여기 30도에 2배 맞죠. 그쵸? 이건 정삼각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60도가 아니었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1번.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에서 항상게 그려줘요. 그림 연습해주고. 반지름이 7이래요. 반지름 7.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의 길이. 현에 똑바로 그은 거니까 이 지름하고 연결은 이게 제일 긴 거죠. 그쵸? 현의 길이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7이니까 7 곱하기 2에서 14가 되는 거죠. 그쵸? 자, 2번. x의 값을 구하시오. 3대 9의 비율이니까 약분하면 1대 3이죠. 1대 3. 1이 40도이면 3이면 3배니까 3, 42, 120도가 되는 거죠. 그쵸? x는 120입니다. 45도 대 180, 45대 180의 비율이에요. 그쵸? 약분을 반드시 하면 45 곱하기 180을 45로 얘가 나눠 떨어지죠. 그쵸? 45 4, 46 4, 46 하면 180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1대 4의 비율인 거예요. 1대 4의 비율. 자, 1대 3이에요. 그럼 4일 때는 4배니까 4, 3, 12가 되겠죠. 그쵸? 그 답은 12입니다. 자, 3번. 오른쪽 근의 원 5에서 AOB가 90이고 30도고 부채꼴의 넓이가 8일 때 한쪽을 다 줬어요. 부채꼴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는데 여기 직각 표시가 있죠. 그 직각이면 90도죠. 그쵸? 그러면 이거 3배인 거 알죠? 1대 3의 비율이죠. 3배죠. 8이니까 3, 8에 24. 여기는 24. 얘 넓이를 알려줬죠. 그쵸? 그러니까 넓이가 8이니까 얘의 넓이는 24.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AOB가 30도 30도고 AB가 4고 호죠. 호의 길이가 4고 평행하다는 걸 줬어요. 그때 여기에 길이를 구하시오 했네요. 그럼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 주면 각을 준 거죠. 30도면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리고 원이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여기도 30도니까 60도, 여기 120도 되죠. 자, 3, 40이죠. 1대 4의 비율이에요. 30하고 120하고 약분하면 1대 4의 비율인 거예요. 3, 40이. 그럼 1일 때 4cm니까 4일 때는 4배니까 4, 46, 16cm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오른쪽 그림은 원 5에서 AOB, BOC, COD가 다 같대요. 다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AC하고 AC 똑바로 큰 거죠. 그쵸? AC하고 B하고 D 이렇게 걷죠. 이건 현이지만 똑같은 각도죠. 그쵸? 이 두 개짜리 또 여기도 두 개짜리 똑같은 각도에서는 똑같을 때는 똑같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호 AB와 BC. 호 AB와 BC는 당연히 같죠. 그쵸? 자, 호가 AD가 A에서 D까지가 AB의 3배다. 호는 비례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또 AC를 똑바로 그어요. 또 AC를 똑바로 그으면 AB의 2배다. 말도 안 되죠. 그쵸? AB의 2배는 얘랑 더한 거니까 이거를 피면은 훨씬 더 크죠. 그쵸? 그래서 AB의 2배가 더 커야 큰 게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비례하지도 않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하죠. 그쵸? 각도가 2배면 부채꼴의 넓이도 2배다. BOD는 이 부채꼴이고 AOB의 부채꼴에 BOD의 부채꼴은 당연히 2배가 됩니다. 자, 6번. 원 5의 지름 AB의 연장선과 함께 연장선의 교점을 피라하자.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쵸? 호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호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여기 호의 길이를 줬죠. 그쵸? 비례하니까 뭔가 각도만 알면 되겠죠. 그쵸? 25도니까 여기가 25도 맞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외곽 공식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의 외곽은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죠. 25, 25에서 여기가 50이 됩니다. 여기가 50이 되면 원 안에서는 얘는 2등변 삼각형이 무조건 반지름이 같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도 5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50, 50, 여기가 80대죠. 180이니까, 그쵸? 80하고 25 합치면은 80하고 25 합치면 105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5예요. 그쵸? 자, 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5고, 그러니까 180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25였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이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 삼각형의 이쪽은 외곽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얘하고 이 꼭지점 두 개, 이 두 각의 합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하고 25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75.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레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고 여기가 25였어요. 그쵸? 여기가 75니까 25의 3배죠. 3배. 즉 3대 1의 비율이에요. 3배가 18이었어요. 그럼 3 곱하기 몇 하면 18이에요? 3, 6에 18이죠. 곱하기 6. 그럼 여기도 1이니까 이 길이는, 여기 길이는 곱하기 6 해야 되니까 똑같이 6cm가 되겠죠. 그쵸? 6cm입니다.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원주율에 대해서 앞 단계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랑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고3까지 가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원은 반지름만 알면 돼요. 반지름 R. 그러니까 반지름만 갖고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건 뭐 공식도 아니고 다 비례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외우기 쉬운 부분이에요. 얘가 반지름이 R이고 얘가 호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삼각형 넓이랑 똑같죠. 삼각형 넓이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워요. R 곱하기 L 나누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우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은 반지름만 알면 다 된다고 했죠. 그쵸? 자,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럼 초등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원주율은 뭐 3.14, 1592 이게 쭉쭉 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만큼 나중에 쓰겠다 해서 그냥 파이라고, 상수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x라고 붙이는 것처럼 이 값을 나중에 필요한 만큼 붙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3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죠. 그쵸? 그래서 2r,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2파이 r이라고,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라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거를 이해해서 지금의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반반원 이렇게 배웠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배웠어요. 자, 지금은 원주율은 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r이니까 r 곱하기 r 하면 거듭 제곱 배웠죠. r의 제곱,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2파이 r, 파이 r 제곱 두 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3 곱하기 2 해서 6파이가 답이 됩니다. 단위는 cm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3, 3은 9죠. 9니까 9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반지름이 5가 되죠, 그쵸? 자, 10파이가 되죠, 그쵸? 2파이 R이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10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반지름이 5가 되니까 25, 5 곱하기 5, 25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2번하고 1번하고 문제 차이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자, 1번을 그려보면 둘레의 길이가 30인 원이에요, 그쵸? 원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30이에요. 자, 둘레를 줬으면 반지름 하나 갖고 둘레를 알 수 있기 때문에 2파이 R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얘를 넘기면 2파이 이렇게 밑으로 붙죠, 그쵸? 그러면은 파이가 약분되고 R이 15가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15가 됩니다. 자, 2번 넓이, 이번에 원이 있는데 원의 넓이를 줬죠. 넓이가 49파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파이는 없어지고 뭐의 제곱이 49가 되죠. 77에 49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7이 됩니다. 근데 지름의 길이에요. 실수하면 안 되죠. 잘 읽어야죠. 지름의 길이니까 14cm가 되죠. 반지름의 2배니까 14cm가 됩니다. 자, 호의 길이. 자, 비례한다 그랬죠. 항상 이 부채꼴을 주면은 이게 커다란 원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큰 원의 그 호의 길이나 그 넓이를, 이 큰 원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비율로 해서 360분의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은 60도니까 전체는 360도죠, 그쵸? 한 바퀴는 360도니까 360분의 60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비율로 해서. 이 비율은 B는 6분의 1의 비율이죠.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여기 6이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 6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6이 하나 약분이 되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되겠네요. 여기선 또 6하고 없어지고, 6이 얘는 6 곱하기 6이죠. 제곱이니까 6이 두 개 있는 거죠. 6 곱하기 6. 그래서 6 하나 없어지면 6이 남으니까 6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360분의 60은 약분하면 6분의 1이니까. 자, 다음 호의 길이는 위에처럼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원이 전체가, 우리는 이 반지름 갖고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 360분의 150 하라는 거죠, 그쵸? 360분의 150의 B로 요거를 공 하나 없애면 되죠. 공 하나 없으면 3으로 하면은 3, 1, 3, 3, 2, 6, 3, 5, 50. 12분의 5의 이 비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호의 길이는 그 8이니까 2파이 R이니까 8, 2, 16, 16파이가 되죠. 곱하기 1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쵸? 계산을 하면 3, 4, 12, 4, 3, 12, 4, 4, 16 해서 3분의 5, 4, 20, 20파이 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넓이도 마찬가지죠, 그쵸? 넓이도 똑같이 12분의 5를 곱하면 되죠. 반지름이 8이니까 8, 8에 64죠, 그쵸? 8 곱하기 8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2, 8, 4, 3, 12 하니까 8, 2, 16, 16 곱하기 5 하면 5, 1은 5, 6, 30, 80이 되죠, 그쵸? 3분의 80 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분의 80 파이가 넓이가 됩니다. 자, 부채꼴에 대해서 네모안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시오. 둘레의 길이는 여기가 8이, 이쪽도 반지름이니까 8이죠, 그쵸? 이게 원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은 8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 호의 길이가 들어야 되니까 호의 길이 2파이 알려줬죠. 답은 2파이 플러스 8.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보통 파이를 먼저 써줍니다. 파이가 있는 쪽 앞에. 이거 센티미터 괄호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틀리는 거예요. 센티미터에 이 두 개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센티미터를
괄호를 안 써주면 2파이 플러스 8cm 이렇게 써주면 여기만 단위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을 괄호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괄호든지 둘 중 하나 괄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단위는 괄호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쵸? 자, 넓이 2분의 1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8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전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파이가 될 테고, 이건 전체 넓이고 원 전체의 넓이고, 그럼 여기서는 그 알 수 있는 게 비례하는 게 여기 해준 게 2파이밖에 없죠. 그럼 8이면 전체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16파이가 되죠, 그쵸? 그럼 16파이분의 2파이의 비율을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8 곱하기 8 곱하기 파이 곱하기 16파이분의 2파이, 파이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럼 약분하면 28의 16 8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은 8이 하나 약분돼서 답이 8파이가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요거는 비율을 적용해서 푼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서 풀어도 똑같이 이 방법만 알면 답이 8파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공식 앞에서 배운 거 삼각형 하듯이 얘를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을 앞에 쓴 거예요. 8 곱하기 2파이에서 2가 약분돼서 8파이다, 이렇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좀 전에 한 것보다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하는 방법은 항상 모든 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번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는 6이 2개 있죠, 그쵸? 6이 2개 있죠. 그러면은 12죠, 그쵸? 6이 12 플러스 5파이가 있으니까 5파이. 이걸 여기 써주면 됩니다. 괄호가 여기 돼 있죠, 이미. 그러니까 단위는 괄호를 안 해도 상관은 없죠, 그쵸? 자, 넓이는 6이니까 아까 공식대로 하면 그냥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삼각형 하듯이 하니까 외우기는 쉽죠, 그쵸? 5파이. 이걸 꼭 삼각형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물론 삼각형은 수직 높이죠. 근데 비슷하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암기해서 3, 5, 15, 15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율을 따져야 되죠, 그쵸? 비율을 따져서 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자, 파이 r 제곱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그게 전체 넓이는 얘니까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이 전체 넓이죠, 그쵸?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가 전체 호의 길이, 전체 호의 길이 해야 되니까 6 곱하기 2죠.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니까 6이 12파이가 되죠, 그쵸? 그거분에 여기 5파이 이렇게 곱하면 전체 넓이는 6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파이는 여기 두 개는 없어지고 하나가 남으니까 파이 써주고 6, 2, 12죠, 그쵸? 2 되니까 또 2는 약분 또 3 되죠. 3, 5, 15, 15파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한 거랑 또 마찬가지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파이 하면은 똑같이 15파이 나오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부채꼴 좀 어려워하지만 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핵심 문제도, 얘가 핵심 문제죠. 핵심 문제도 하고 여기 확인 문제가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자, 얘의 둘레는 요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원은 오늘 잘 한번 그려볼게요.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으면은 이 작은 원과 큰 원은 정확히 한 점에서만 만나요. 요거를 감안해서 요 둘레를, 요런 둘레를 파악을 할 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둘레의 길이는
요렇게 뭐 요렇게 요런 게 요게 둘레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둘레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전체 둘레는 이 원의 둘레가 그대로 그 색칠한 부분에 둘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원도 마찬가지고 큰 원도 마찬가지로 이 둘레의 길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해줘야 돼요. 설계.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하는 거를 많이 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작은 원에 지금 작은 원, 얘를 작은 원, 이 중간 원, 얘를 큰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작은 원의 둘레하고 중간 원의 둘레하고 큰 원의 둘레가 다 들어가요. 그럼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이가 다 있으니까 파이는 밖으로 빼줘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2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도 필요가 없어요. 2도 밖으로 분배 법칙,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학교 그 1학년 1학기 때도 분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2파이가 밖으로 그대로 빠지고 반지름만 다 더해주면 돼요. 반지름.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이죠? 2가 되죠. 그리고 중간 원의 반지름은 몇이 돼요? 5가 되죠. 큰 원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합하면 14니까 반지름은 절반인 7이 되는 거예요. 14의 절반인 7. 자, 그러면 이게 7이니까 7이 14. 14 곱하기 2 하면 28이 되죠. 계산하면 28파이가 됩니다. 길이니까 단위는 그냥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습관적으로 괄호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8파이 센티미터가 됩니다. 답 확인하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하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또 생각하면 돼요?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파이 r 제곱인데 큰 원의 넓이를 구해서 큰 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 작은 원하고 중간 원하고 가장 작은 원 이 둘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에서 파이가 다 똑같으니까 파이는 밖으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r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제곱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작은 원, 가장 큰 원은 반지름이 아까 7이었죠. 그쵸? 14니까 7이죠. 그쵸? 그럼 7, 7에 49. 거기서 중간 원은 반지름이 5니까 5, 25. 작은 원은 반지름이 2니까 2는 4.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9를 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0이 남죠. 그래서 20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답 맞았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 문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 둘레의 길이와 넓이. 자, 이것도 잘 설계를 하면 됩니다. 얘는 이 조그만 원의 그 절반이죠. 그쵸? 호의 길이의 원의 둘레의 절반이죠. 절반. 자, 요 길이도 이렇게 완벽한 원이 있다고 치면 그것의 절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반 반지름이 2인 거죠. 그쵸? 반지름이 2인 거의 절반. 호의 길이는 뭐 지름파이니까 지름을 사용해도 되죠. 또 얘는 얘의 길이의 절반. 그래서 가장 큰 것도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죠. 그쵸?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지름 파이니까 파이도 다 들어가니까 밖으로 빼줍니다. 빼주고. 그럼 지름만 그냥 더하면 되죠. 4 플러스 6 플러스 요 전체 큰 원은 지름이 10이죠. 그쵸?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0이니까 10파이가 되네요. 그쵸? 10파이 센티미터가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해보죠. 넓이. 넓이도 잘 보면은 다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 즉 이 반원이죠. 반원의 넓이. 반지름이 6이에요. 6. 반지름 6. 그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빼야 되니까 작은 원을 빼야 되죠. 그쵸?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이 2죠. 그쵸? 반지름이 2인 원을 빼줘야 되고 반원이에요. 반원이니까 전체 그냥 원을 구해서 절반을
해주면은 다 반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이만큼은 이 반원은 플러스 시켜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3인 거죠. 그쵸? 반지름이 3인 거는 플러스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파이를 바깥으로 빼주고 r 제곱만 들어가면 돼요. 즉 여기 반지름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66에 36 빼기 2는 4 3, 3은 9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1이죠. 2분의 41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전체가 반지름이 6이 아니라 5죠. 그쵸? 이게 10이니까 5죠. 이걸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가 5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다시 계산을 하면 5, 5, 25니까 25 빼기 4 플러스 9 하면 30이 되죠. 그쵸? 얘가 30이 되니까 2로 나누면 15파이 15파이가 답이 됩니다. 쏘리.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 확인 2번은 좀 전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쵸?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그림을 안 그려주고 문제를 읽어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의 크기가 210도인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에서 반지름이 6이에요. 그쵸? 중심각의 크기가 210, 180도보다 크니까 한 요정도 되겠죠. 여기가 210도.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무조건 360은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은 이 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넓이라든지 무조건 전체를 구해서 360, 전체는 360분의 저 부채꼴에 해당되는 각도를 알려줬으니까 이 비율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6이라고 줬으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r을 적용하면 되죠. 그쵸? 12파이죠. 12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210이니까 0이 하나 약분돼서 3, 1은 3, 3, 2, 6, 3, 7, 20 12분의 7을 이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넓이도 마찬가지죠. 파이 r 제곱이니까 66에 36, 36파이죠. 곱하기 12분의 7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계산을 학생들이 한번 해보세요. 각도, 호의 길이, 넓이가 다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전체분의 해당 부채꼴, 전체분의 해당 부채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데 빠르게 하는 게 비율을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3 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네요. 호의 길이가 4파이 4파이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줬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해볼까요? 어느 정도.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호의 길이는 3이니까 전체 호의 길이는 곱하기 2니까 6파이가 되죠. 그쵸? 근데 호의 길이가 4파이면 꽤 크죠. 그쵸? 꽤 크니까 이것도 한 3등분 정도 하는 건데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부채꼴이네요. 얘가 4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파이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가 6파이니까 전체 원의 둘레가 6파이분의 4파이 이 비율을 적용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각도의 크기는 전체 각도가 360도잖아요. 그쵸? 360도에서 이 비율을 적용을 하면 파이가 약분되고 3분의 2죠. 그쵸? 360 곱하기 3분의 2니까 3, 1, 3, 3, 2, 6 해서 240도가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3등분이죠. 그쵸? 얘가 그 3등분의 비율이죠. 그쵸? 240도가 됩니다. 등분에서 2개, 3분의 2의 비율이죠. 그쵸? 자, 확인 2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야 돼. 확인 3번. 자, 확인 3번. 반지름의 길이가 10, 넓이가 28,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요. 10. 넓이가 20파이인 부채꼴, 뭐, 이렇게 해서 20파이라고 넓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를 줬으니까, 그 전체 넓이, 전체분의, 해당 부채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쵸? 전체는 20파이고,
부채꼴은 참 20파이고 그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이죠. 그쵸? 파이 r 제곱하면 전체는 100파이죠. 그쵸? 그럼 비율이 5분의 1의 비율이에요. 그쵸? 파이 약분되고. 자, 비율이 5분의 2의 비율로 다 적용하면 되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0파이죠. 그쵸? 20파이. 전체 둘레는 그래서 5분의 1 치면 되는 거죠. 그쵸? 5, 4, 20. 4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은 4파이 호의 길이니까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죠. 자, 2번 호의 길이가 5파이에요. 5파이. 호의 길이가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래서 5파이래요. 5파이. 넓이가 10파이에요. 넓이가 10파이인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럼 지금 뭐 반지름이나 이런 거 안 줬죠. 그쵸? 근데 2파이 r 지금 자, 그러면은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여기 호의 길이 5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근데 넓이가 10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거를 계산하면은 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2분의 5는 넘어가면은 거꾸로 되겠죠. 5분의 2 이렇게. 그쵸? 그러면 5, 20 해서 4가 되죠. 그쵸? 지름이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전체 뭐 호의 길이나 아니면 넓이를 이용하는 뭐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이용해도 되고. 근데 호의 길이가 좀 쉽죠. 그쵸? 전체가 8파이죠. 그쵸? 반지름이 4니까 2파이 r에서 전체가 8파이 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전체 각도는 360도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약분을 하면 360 약분하면 48에 32, 58에 32, 58에 40, 45죠. 그쵸? 45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쵸? 5, 4, 20, 5, 25 225도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비슷하니까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둘레와 넓이. 자, 이런 것도 설계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쉬운 게 큰 거에서, 그쵸? 큰 부채꼴에서 요 작은 부채꼴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큰 부채꼴 빼기 작은 부채꼴, 큰 부채꼴 빼기 이거 작은 부채꼴 넓이 같은 경우. 그쵸? 근데 둘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요 10에서 요 작은 게 5니까 5고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는 그냥 5가 되죠. 그쵸? 일단 둘레 구하는 게 더 복잡하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여기도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120이니까 360분의 120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곱하기 3하면 360이니까 3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전체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반지름만 알면 되죠. 지금 둘레는 반지름이 5이면 10파이가 되죠. 그쵸? 2파이 r이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10파이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10파이가 되죠. 그쵸? 즉 여기 호의 길이는 3분의 10파이가 돼요. 그리고 큰 거의 호의 길이는 10이니까 20파이가 되죠. 20파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3분의 20파이가 되죠. 그쵸? 3분의 2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3분의 10파이, 20파이 이 두 개 더하면 3분의 30파이니까 10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파이 더하기 양쪽에 5 두 개 있죠. 그쵸? 그러면 10 괄호하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이게 둘레의 길이의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넓이를 해야 되는데 넓이는 좀 더 쉽죠. 그쵸? 자, 넓이도 똑같이 아까 방금 한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의 비율을 적용을 하면 돼요. 전체 넓이를 구하면 반지름 10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100파이가 되죠. 그쵸? 파이 r 제곱 100파이. 그리고 얘는 5니까 25파이가 되죠. 그쵸? 3분의 1의 b니까 3분의 1을 적용하면 됩니다. 파이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나오니까 100파이에서 25파이 빼면은 75파이가 되죠. 그쵸? 75파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3, 2, 6, 3, 5, 15 25파이가 되네요. 답은 25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쵸? 넓이니까. 이게 넓이가 됩니다. 자, 이것도 위아래 그 그림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서 이걸 한번 볼게요. 항상 설계를 하고 이것의 둘레의 길이를, 색칠한 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면, 요의 이 원이, 그리고 이렇게 호의 길이, 얘가 다 둘레가 되는 거예요. 잘 둘레를, 이제 뭐가 둘레인지,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여기서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도 둘레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둘레가 되고, 색칠한 부분 여기도 색칠한 부분 둘레가 연결이 되고, 이 호의 길이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체 원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6이 10이잖아요, 그렇죠? 2파이 r이니까 12파이 12파이 곱하기 절반이죠, 그쵸? 절반. 반원이니까, 그쵸? 절반이니까 6파이가 됩니다. 6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 6이라고 줬으니까 이 큰 원의 지름은,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12인 거예요. 12가 됩니다, 그쵸? 얘를 큰 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반지름은 12인 거예요, 그쵸? 얘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준 거고. 자, 그러면은 6파이하고 12하고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그쵸? 얘가 45도라고 했어요. 전체는 몇 도? 360도죠. 360분의 45의 비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8에 32, 45 곱하기 8하면 360이 되죠. 8분의 1의 이 비율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호의 길이는 전체 이 큰 원의, 아주 이 큰 원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2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반지름이 10이니까 24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파이에 8분의 1을 하면 3파이 24니까 3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호의 길이는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9파이가 되죠, 그렇죠? 12 플러스 9파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다 맞았죠?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얘도 둘레를 잘 적용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이 있는데 90도니까 이거는 4분의 1 원이라고도 하죠. 전체 원이 4분의 1. 어차피 90도니까 360분의 90 하면은 360분의 90 하면은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의 비율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호의 길이는. 자, 그러면은 이 큰 원은 반지름이 4인 거예요. 반지름이 4이기 때문에 저기 원의 둘레는 8파이가 되는 거예요. 8파이. 8파이가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면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둘레는. 자, 그리고 4를 더해줘야죠. 4는 더해주면 되고. 그럼 얘의 원은, 이 반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반원의 둘레가 들어가니까 전체 원 반지름이 2인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둘레니까 지름파이니까 뭐 4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4파이의 절반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더하니까 4파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파이 플러스 4.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 얘의 둘레를 잘 설계를 해보면, 지금 이 색칠한 분의 둘레는 요 반원이 들어가요. 요 반원이 들어가고, 요 반원이 들어가고, 배터리가 없네요. 자, 둘레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색칠된 부분의 둘레는 여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색칠된 부분의 둘레죠, 그렇죠? 이게 이으면은 반원이 되죠, 그렇죠? 반원의 길이.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둘레로 들어가고 이쪽도 둘레에 포함이 되니까
합치면은 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합치면 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니까 지름파이니까 8파이인 거죠. 8파이가 2하고 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요게 8이고 이쪽도 8이니까 플러스 16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88 플러스 16cm가 둘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색칠한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쵸? 근데 이런 모양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아는 걸로 얘를 설계를 해보면 이 하나는 부채꼴의 넓이죠. 그쵸? 이 부채꼴은 360도분의 90도니까 4분의 1 원이라고도 하죠. 그쵸? 전체 원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전체 원의 4분의 1. 4등분돼서. 그래서 반지름이 4니까 4, 46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이 원이 4분의 1의 원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를 빼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을 빼면은 여기 넓이가 나오겠죠. 그쵸? 부채꼴에서 빼기 삼각형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그럼 하나를 나누기 2하면 2가 되니까 4, 2, 8, 8이 됩니다.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3은 요렇게 계산하면 4파이 빼기 8 이게 요 빗금칠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이쪽도 이쪽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8파이 빼기 16 이렇게 넓이가 나옵니다.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형태들을 잘 파악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확인 6번에 1번. 자, 이런 모양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갈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개는 똑같이 생긴 게 돼요. 그러면 요 하나에서만 요 하나의 정사각형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얘는 반지름이 4이죠. 그쵸? 그 전체 정사각형에서 반지름이 4인 약간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얘의 넓이는 4, 4, 16이죠. 그쵸? 16에서 빼기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부채꼴 4분의 1 원이죠. 그쵸? 4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하니까 4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빼면은 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하나가 됐으면은 그게 4개가 있는 거죠. 곱하기 4. 그래서 64 빼기 16파이.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죠. 요게 답이 됩니다. 자, 2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좀 전에 여기 구한 거는 지금 이쪽 구한 거랑 보면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즉 전체가 정사각형이죠. 그쵸? 4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또 4분의 1 원이죠. 그쵸? 4분의 1. 그래서 그 원의 넓이에 반지름이 4니까 똑같이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죠. 그쵸? 16파이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 빼기 4파이. 이렇게 빼면, 그쵸? 빼면 여기에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거기다가 여기에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에 넓이는 반원이죠. 그쵸? 원의 절반인데 반지름이 2인 거죠. 그쵸? 파이 r 제곱하면 어차피 2는 4니까 4파이에다가 곱하기 절반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2파이죠. 그쵸? 얘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4 빼기 2파이가 되죠. 그쵸? 그래서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정사각형 넓이 잘못 계산했죠. 4하고 4니까 넓이가 16인데 그림이 정신없네요. 쏘리. 여기 16이죠. 16 빼기 4파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이 16 빼기 2파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쏘리. 자, 핵심 문제 7번. 7번하고 확인 7번하고는 모양이 같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속에 직각삼각형에 직각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AB, BC, CA의 길이 다 줬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런 거는 설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면 돼요. 설계를 통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모양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생각하면 여기는 저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렇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되죠. 그렇죠? 전체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AC를 지름으로 하는 또 원이죠. 그렇죠? 반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전체 넓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전체 넓이에서 잘 보면은 전체 넓이에서 잘 보세요. 이 반원을 빼면 가장 큰 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반원 B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죠. 그렇죠? BC를 중심으로 하는 원. 이 반원을 빼면은 이 색칠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 이 반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볼게요. 빠르게.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반지름이 16이니까 반지름이 8이죠. 그쵸? 얘는 반지름이 8이에요. 8. 8, 8에 64. 64인데 반원이니까 절반치니까 2분의 1이 하니까 32죠. 그쵸? 32파이가 되죠. 32파이. 자, 플러스 AC를 기준으로 하는 원은 반지름이 6이죠. 그쵸? 6이니까 66에 36 파이가 되고 36파이인데 반치니까 18파이가 되죠. 그쵸? 절반이니까 18파이. 플러스, 직사각형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12이고, 16이고, 얘가 10이니까, 16 곱하기 12 나누기 2니까, 11을 먼저 약분하면 6이니까, 66에 36. 96이 되네요. 그쵸? 얘는 96이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서 빼기, BC는 20이니까 반지름이 10이죠. 그쵸? 그러니까, 100파인데, 반원이니까, 50 절반이니까 50파이가 되죠. 그쵸? 요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32하고 18을 합치면 얘가 50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하고 없어져서 이 직사각형 넓이만 남죠. 그쵸? 답은 그래서 96이고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얘랑 같아진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시험 때는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직각 삼각형일 때만 이 방법이 성립이 됩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만 얘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의 넓이를 16 곱하기 12 나누기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만이에요. 거의 직각 삼각형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자, 핵심 문제 8번. 8번도 반지름이 6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넓이인데 얘도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대각선을 딱 구했을 때,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을 잘 그어보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결국은 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왜냐면 이쪽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쵸? 이쪽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쵸?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요렇게 그은 거랑 여기도, 왜냐면 얘가 정중앙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정중앙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랑 그으면 여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뭘 구하면 되냐면 이쪽이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쪽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의 넓이는 앞에서도 비슷한 걸 했죠. 그쵸? 부채꼴, 즉 전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이쪽으로 갔다 생각을 해서 얘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쟤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4분의 1 원이죠. 4분의 1 원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됩니다. 삼각형을 빼주면 요 부분만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 부분만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원은 반지름이 6인 원이죠. 그쵸? 6인 원에 4분의 1이니까 66에 36 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 거기서 빼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6 나누기 2 하니까 18이 돼요. 18. 그럼 얘는 약분하면 9가 되니까 9파이 빼기 18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 얘가 답이 됩니다. 맞았죠? 이렇게 이쪽에 괄호를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괄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자, 확인 8번. 처음에는 하나하나 잘 해야 되죠. 그쵸?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요거 하나에서 요거 하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자세히 생각하면 얘하고 이쪽하고 이 빈대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잘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랑 똑같고 여기도 여기랑 똑같고. 자,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직사각형은 여기가 4죠. 그쵸? 여기 높이가 8이니까 답은 32 제곱 센티미터, 얘가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그쵸?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반 자른 게 이쪽에 가고 이쪽에 간다 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색깔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0이고 여기도 10이니까 10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약분해서 5가 되고 5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